안녕하세요. 소장이지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도 혼자 찍고 있는데요. 지금이 이제 2020년 9월 11일 금요일이고 밤 11시 16분입니다. 저희 법무부 1층에 금요일이라서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사건 기사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설해드리면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핀이라는 게임단이 있는데 그리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작년에 시맥 이분 이름이 김대호 감독인데 그 게임에서는 닉네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맥 감독, 김대호 감독이 있는데 시맥 감독이 그리핀 팀에 최성원 선수라고 있어요. 이분 닉네임이 소드인데 그 영어 칼 소드 선수를 폭행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고 이게 기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이건 기록을 봐야 뭐 그래야 알까 말까지. 그래서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기사를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해설이 돼서 기사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니까 중립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시맥 감독이 4월 20일 날 약식 기소가 됐네요. 약식 기소가 뭐냐면 벌금으로 기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의제기를 하면 재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를 했고 재판이 진행이 돼서 7월 9일 날 이제 첫 공판이 있었대요. 공판 내용을 조금만 기사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김 감독은 전 소속 팀 그리핀에서 선수 폭행 및 폭언 혐의로 고발됐다. 폭언은 범죄 이름이 아니거든요.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폭언은 기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 감독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임상혁 변호사와 함께 공식 재판을 청구했다는데 정식 재판 청구입니다. 용어 문제긴 해요. 김 감독 측은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후 검찰로부터 증거 목록을 받았는데 작성자와 진술자가 다르거나 여러 증거가 하나로 묶였거나 증거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증거물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증거 정리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김 감독 측은 진정서를 낸 건 아니에요. 진정서는 보통 고소장이랑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를 냈고 이런 말 했대요. 이 말이 좀 특이한데 복잡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증거 목록을 받았는데 작성자와 진술자가 다르거나 증거가 묶였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재판에서 뭘 하냐면 방향을 정해요. 앞으로 재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증인 어떻게 부를 건지 이런 얘기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 인부라고 하는데 인정 부인을 합쳐서 인부라고 해요. 증거가 종이로 나와요.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거의 종이로 나오고 증거물이 나오는 건 잘 없고 종이로 나오는데 그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증거 제출할 때 목록을 만듭니다. 그걸 보고 피고인은 이 증거 인정하는지 아닌지 동의, 부동의로 표시를 해야 돼요. 이걸 인부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증거 인부서인데 제가 실제로 냈던 증거물에서 좀 고친 거예요. 이름 같은 거 좀 고친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확대해서 보면 순번이 있고 1, 2, 3, 4, 5, 6, 7, 8, 9 쪽수가 있고 증거 명칭이 있고 성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증거를 만든 사람 이게 성명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 의견이 있어요. 동의, 부동의 이런 게 써 있죠. 그래서 인정하면 동의, 인정 안 하면 부동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라는 원래 없어요. 실제 작성자는 원래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일부러. 왜 그랬냐면 지금 김대호 씨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목록이 여기 보면 기사 뭐라 되냐면 작성자와 진술자가 다르거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고소장을 쓴 사람이 만약에 최영이다 이렇게 검사는 낸 거예요. 근데 이 고소장을 최영 씨가 직접 썼으면 최영이 이게 맞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데 변호사한테 맡겨 썼으면 법무부인 고려라는 데서 썼으면 고려가 쓴 게 작성자거든요. 최영 명이지만 고려가 썼잖아요. 이러면 고려라고 표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고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누가 썼는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사업자 등록증을 주식회 고려가 작성했다고 써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서 만드는 서류거든요. 주식회사 고려 서류라고 하더라도 작성자가 고려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요. 검사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약식 기소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니까 이런 실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사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게 실제 진술자다, 작성자다 이렇게 고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증거가 묶여있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의견서 증거가 제 사건에 나왔어요. 근데 의견서 자체도 있고 사진도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지금 의견이 다른 거죠. 의견서는 부동인데 사진은 동의하고 뭐 이런 거예요. 여기도 조직도가 있는데 조직도는 부동인데 이런 조직은 없는데
사진은 동의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동의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사진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변조된 게 아니면 이게 그 사실은 일단 있었던 거잖아요. 사진이 뭐 변조된 게 아니면 그 형태를 저희가 부동의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니까 내용 부분은 부동의하고 사진은 동의하고 싶은데 이게 막 섞여 있으면 분리를 해줘야 변호인이 인부를 밝히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답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한 번 딱 있고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상식선에서 폭행의 입증을 할 땐 폭행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관계자 신문 과정에서 보충 자료를 확보했으니 김 감독의 무죄를 성실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도 있어야 되고 고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깨뜨리면 손괴죄예요. 손괴죄인데 그 행동을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실수로 한 거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폭행도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게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폭행 행위가 없었다. 폭행 행위가 있었다도 일부러 한 거 아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8월 11일은 증인들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뭐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0일이 어제고 이제 증인신문을 했고 그게 기사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성원을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내용의 증인서를 한 후에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최성원이 낸 고소장과 사전 경찰 조사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시켰다. 최성원은 맞다고 했다.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이건 증인신문할 때 처음에 그 조서를 다 보여주고 이거 제대로 작성한 거 맞냐고 물어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인부서인데 고소장 최영 제가 부동의했잖아요. 그러면 이 최영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걸 내가 작성했는지 말해줘야 돼요.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칙이 그렇습니다. 희맥 변호사님께서 이제 최성원 고소장 내용이랑 최성원 경찰 조사 내용을 부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원이 나와서 이게 내가 작성한 문서가 맞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손모 씨와의 녹취록을 보면 코치죠. 손모 씨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책상을 내리치는 건 봤다고 한다. 피고인이 의자를 내리친 게 사실인가? 라고 하니까 그렇다 합니다. 소대 선수는 책상을 내려친 게 아니고 의자를 쳤다고 하고 손모 씨 코치는 책상을 쳤다고 하죠.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손모 씨가 다음에 증인으로 나오신대요. 나오시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정이. 그러면은 이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책상을 쳤다라고 말하면 소대 선수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용하려고 미리 깔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을 내리친 건 목격자 진술과 다를 수 있다. 증인 기억은 의자만인가? 그렇다.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증신문하면 다른 증언이랑 비교해 보려고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증인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증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 징계 대신 고가의 비타민 영양제를 선물하면서 게임하면서 도움이 될 거다 라고 격려한 적 있나? 그러니까 심혁 감독이 비타민 주면서 격려한 적 있나? 물어보니까 대답을 그건 손모 씨다. 이거는 이제 코치죠. 다시 물어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고가의 영양제를 선물한 적 있나? 그렇다? 7만원짜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증언이 바로 바뀐 거예요. 손모 씨가 격려해주고 비타민 줬다고 했다가 피고인 심혁 감독이 줬다. 바로 바꿨죠. 이거는 맞다 기억이 이제 나네요. 이런 게 아닌 한 바로 이렇게 증언이 바뀌면 신빙성이 공격을 좀 당할 요소 같습니다. 그리고 7만원짜리 말씀을 하신 건 아마 고가가 아니라 7만원이다 이 얘기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후반부인데 뭐라고 물어봐요. 불균남이 어쩌고저쩌고. 아니 없다. 그리핀 단장과 대표는 대답하지 않겠다. 사실이 아니다. 이러고 끝난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는 거는 증인이 당연히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은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답하지 않을 걸 알아요. 아는데도 물어보는 이유는 뭐 준비했으니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재판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질책한 사실이 있나? 의문문으로 모르지만 질책한 사실이 있다라고 재판부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질책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 라고 말하려고 계속 노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선입견을 좀 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심리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증인신문 한 번으로 결론이 날 사건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증인들도 신청을 했잖아요. 저도 기사만 보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서 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설명도 드릴 수 있었고 사건 번호를 알면 제가 가서 직접 방청하면 좋을 텐데 사건 번호를 몰라서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폭행이 있었다 없었다 누가 거짓말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해설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제가 관심 있는 사건에 기사가 나와서 해설을 좀 해드렸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